안녕하세요. 컴스터디의 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진 소스들을 가지고 동영상 만들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창에서 소스들을 불러오기 전에 시퀀스를 사전에 설정을 합니다. 자, 파일에 새로 만들기에 가서 시퀀스를 클릭해 볼게요. 시퀀스 사전 설정 값들이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디지털 SLR 값을 꺽쇠를 클릭하면 1080p라는 값이 있었고, 꺽쇠를 클릭하시면 세 번째 1080p30을 선택을 했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1920에 1080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설정으로 가서 직접 사용자 사전 설정 저장을 해두었다가 꺼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으로 와서 프레임 크기를 1920에 1080 16대 9로 잡아놓고요. 시간 기준은 29.97 초당 29.97 프레임이다 라고 지정을 해놓고, 픽셀 종횡비는 정사각형 픽셀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표시 형식 29.97 프레임 퍼 세컨드 이 단위를 지정을 해서 놓습니다. 그대로 놓죠. 사전 설정 저장을 누릅니다. 영상 편집이라고 이름을 정해 놓겠습니다. 확인. 자, 영상 편집이라는 이름이 전에 정해 놨기 때문에 덮어 쓰시겠습니까? 라고 떴네요. 확인 눌러주면 하단에 영상 편집이라는 목록이 생깁니다. 사용자 정의. 직접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영상 편집이라는 항목이 생겼죠. 이걸 선택하면 이러한 환경의 프레임이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퀀스가 설정이 되는 것이죠. 확인해주면 방금 설정한 영상 편집 시퀀스를 설정했어요. 이 방법이 있고, 다시 이 시퀀스를 삭제해 볼게요. 딜리트. 프로젝트의 뉴 새 항목 버튼을 클릭해서 시퀀스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정해놨던 영상 편집 똑같은 창이 떴죠. 여기서 선택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설정하지 않고 소스를 나열했다. 설정하지 않고 소스를 나열했을 경우에는 시퀀스에 가서 시퀀스 설정이 활성화가 됩니다. 소스를 나열을 해놓으면 거기서 1920에 1080을 지정해주면 돼요. 자, 여기 소스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창에서 빈 여백에 더블 클릭해서 바탕화면에 있는 사진 소스를 가져올게요. 꽃모음 2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폴더를 통째로 우리가 전에 폴더를 열어서 파일을 여러 개 선택하고 열기에서 가져오기도 했고, 하나씩 가져오기도 했고, 근데 폴더를 통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꽃모음2 폴더를 선택하고 우측 하단에 폴더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폴더가 이렇게 들어와지죠. 우리가 지금 시퀀스를 만들지 않았네요. 다시 만들어 보면 새 항목 버튼 클릭해서 시퀀스로 갈게요. 사용자 정의의 영상 편집 항목을 선택해서 확인만 눌러주면 시퀀스가 생성이 됐어요. 프로그램 창도 활성화가 되었고, 우리가 전에 시퀀스를 설정하고 소스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타임라인에 옮기기도 했지만, 하나씩 순서대로 미리 보기 창을 보면서 촬영한 순서를 기억하고 이렇게 원하는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기도 했고요. 파일 소스를 한꺼번에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렇게 클립들을 나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 말고 이 폴더를 통째로 폴더를 드래그 앤 드랍하면 통째로 소스가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자동으로 나열이 되고요. 그러면 이 나열을 했을 때 1920에 1080으로 설정해서 가로로 찍은 사진도 있고, 지정하지 않고 찍은 사진과 혼합되어 있어요. 소스들이. 그럴 때 이 쭉 기준바를 보면 스페이스바를 눌러볼게요. 장면이 이렇게 자동으로 프로그램 내에 설정되어 있는 초당
균이랑 간격으로 장면이 이렇게 바뀌죠. 띡띡 바뀌어요. 이렇게 영상이 바뀝니다. 근데 이렇게 필름이 끊어지면서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전환 효과를 넣어주기도 하죠. 전환 효과 넣기 전에 각기 다른 사이즈로 해상도로 촬영된 사진들을 규격을 통일해 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 낱개로 이렇게 클립을 선택해서 첫 번째 있는 사진을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프레임 크기로 설정 버튼이 있어요. 프레임 크기로 설정했더니 이 세로로 찍은 사진인 게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프레임 크기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 크기가 세로로 찍힌 사진들이 있고 가로로 찍힌 사진들도 있고 규격에 딱 맞게 잘 찍힌 사진들도 있어요. 섞여 있죠. 그러면 규격에 맞지 않은 사진들은 우리가 일일이 크기를 효과 컨트롤 창으로 가서 비율 조정을 해줬어요. 비율 조정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화면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세로로 찍은 사진을 클립을 선택해주고 비율 조정으로 키워보고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 다 세로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사진도 비율을 키워서 화면에 채워주고 네 번째 사진도 화면에 채워주고 다섯 번째 사진도 화면에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규격이 1920에 1080으로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 찍힌 사진들도 비율을 이렇게 키워서 화면에 꽉 차게 크기를 통일시켜 볼게요. 이거는 잘 찍... 폰에 1920에 1080으로 설정한 상태에 촬영을 한 사진들입니다. 이건 또 세로로 찍혀 있죠. 자, 민들레 씨앗 모양의 사진인데 이건 세로로 찍었어요. 이것도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서 비율이 달라지긴 하지만 규격에 맞춰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규격에 맞게 잡혀 있네요. 자, 이렇게 규격을 통일해주고 비율이 달라지긴 했지만 비율을 통일하겠습니다. 여기서 특징을 살펴보면 지금 2초 26프레임씩 간격이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프레임 창에서 여기 2초 26프레임에서 장면이 끝나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3초로 넘어가죠. 3초 단위로 지금 프레임이 흘러가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나는 이거를 5초 간격으로 흘러가게 하고 싶다. 또는 2초 간격으로 또 줄이고 싶다. 클립이 너무 많으니까 화면이 빨리빨리 흘러가게 만들고 싶어요. 편집에 환경 설정으로 갑니다. 편집의 환경 설정으로 가서 타임라인이 있어요. 이 타임라인에 시간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타임라인으로 가서 타임라인 항목으로 들어왔죠. 스틸 이미지 기본 지속 시간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3초로 돼 있어서 3초 단위로 끊어지는 겁니다. 2초로 바꿔보겠습니다. 2초 단위로 확인을 해놓으면 2초 단위로 이렇게 화면이 흘러가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한 장면이 바뀔 때 3초로 넘어가죠. 지금 2초 단위로 바뀌지 않아요. 이런 설정을 하고 나면 타임라인 초 단위를 설정하고 나면 얘를 삭제를 해주고 소스를 다시 불러와서 옮겨줘야 됩니다. 자, 소스를 다 지워버리고 다시 프로젝트 창에서 바탕화면에 꽃모음2 폴더를 선택하고 가져오겠습니다. 폴더를 가져오겠어요. 자, 새 항목 버튼 눌러서 시퀀스로 갑니다. 영상 편집 확인해주고 폴더를 통째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더하기 단추로 클립을 확대해 볼게요. 그리고 빈 공간은 지워주고 지금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아까 비율을 잡아놨더니 규격을 잡아줬더니 그대로 이동이 되었죠. 한번 규격을 잡아놓으면 그대로 다시 옮겨도 규격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설정한 2초 단위로 화면이 바뀌는지 기준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2초로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초로 넘어가죠. 자, 2초 단위로 장면이 흘러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 사이사이에 자연스럽게 장면이 바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환 효과를 넣었었어요. 전환 효과는 우측 상단의 효과로 갑니다. 비디오 전환 효과에 우리가 디졸브라고 있는데 교차 디졸브를 여기 사이사이에 장면과 장면 사이에 클립과 클립 사이에 이렇게 교차 디졸브를 넣어주면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 디졸브 값을 다른 값을 적용하고 싶을 때 이 클립과 클립 사이에 있는 갈색 사각형을 선택하고 딜리트 하시면 삭제가 됩니다. 자, 교차 디졸브를 클립 4군데에다가 사이사이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럼 플레이를 시켜보면 이렇게 투명하게 사라지면서 다음 장면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죠. 이렇게 2초 간격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이거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갈색 이 교차 디졸브 효과가 적용됐다는 갈색 사각형을 선택하고 딜리트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Z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 단계로 되살려주죠.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효과를 사전 설정 값이라고 해서 프리셋이라고 사전 설정된 값을 적용을 하셔도 돼요. 자, 이게 아주 영상 속도를 빨리 편집할 수 있는 전환 효과가 들어있는데 사전 설정 값들에서 재밌는 기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전 설정 값 중에 흐림 값이라고 있고요. 흐림 값을 직접 우리가 만들어서 원하는 얼굴을 흐리게 처리해보고 모자이크도 처리해봤는데 그 기능을 클립에 적용해서 일부 부분만 흐림 효과 모자이크 적용했던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흐림이라는 것과 모자이크와 돌리기 이 세 가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흐림 효과에서 클립 끝에서 빠른 흐림이라는 것을 이 클립에다 적용을 해 볼게요. 한 3개 정도 적용을 해 보고요. 클립에다 끌어다 넣습니다. 그리고 돌리기 효과를 돌리기에 클립 끝에서 돌리기를 4번째 클립에다 넣어주겠습니다. 자, 돌리기 효과 5번째 클립에다도 넣어주고 모자이크 사전 설정값 클립 끝에서 모자이크를 넣겠다. 이거를 클립 2개에 적용을 해볼게요. 끌어다가 넣기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플레이 시켜볼게요. 자, 흐려지면서 다른 장면이 나오고 흐려지면서 다른 장면이 나오고 돌아가면서 다른 장면이 나오고 모자이크 효과가 일어나면서 다음 장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전환 효과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사전 설정 값에서 꺼내다가 디졸브처럼 적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러면 영상 편집이 아주 쉬워지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적용한 거를 한꺼번에 취소하려면 포토샵에 있는 작업 내역 히스토리 값이 여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 효과라는 글자를 클릭하시면 여기 작업 내역이라고 있어요. 작업 내역을 클릭해 볼게요. 이 효과 적용을 거꾸로 그 기록을 거꾸로 올라가면 컨트롤 Z하고 같은 작용을 해줘요. 자, 너무 올라갔으면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살아나고요. 다시 플레이를 시켜보면 아까 사전 설정 값 적용한 게 삭제가 됐어요. 다시 살리고 싶다 그러면 아래 부분을 클릭하시고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위에 부분을 클릭해서 취소가 됐는지 여기 이제 시작 부분에 가서 여기 취소가 덜 됐네요. 그러면 위에 단계까지 취소를 해볼게요. 플레이를 시켜보면 취소가 됐네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와서 여기에 직접 모션이란 동작을 직접 만들어서 사전 설정 값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사진이 확대되면서 다음 효과로 넘어가도록 확대되면서 다음 효과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 사이사이에 커지면서 그 다음 사진이 나오게 그러면 FX 모션이라는 게 있어요. 효과 컨트롤 창에 FX 모션 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 클립을 선택하고 기준바가 클립을 선택 하나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효과 컨트롤 창으로 와보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죠. 여기서 FX 모션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클립에 먼저 모션 값을 넣어줄 거예요. 비율이 커지는 사진이 확대가 되면서 다음 장면이 나온다고 했죠. 이 사진 너무 크니까 비율을 약간 줄여볼게요. 시작 지점에서 비율 값이 요만한데 이 클립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커진다. 그리고 이런 모션 동작을 넣어줬어요. 자, 시작 지점으로 가서 플레이를 시켜보면 사진이 커지죠. 이 동작을 이 클립 하나하나 일일이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이 모션을 저장을 시킵니다. 장면이 들어갔다는 표시에 마름모를 블럭 지정해서 얘를 저장을 할 겁니다. 이 모션 값을 블럭 지정해서 모션에 FX 모션으로 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사전 설정이라는 값을 클릭해요. 그럼 이름을 사진 모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진 모션. 자, 비율 조정에 체크를 하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사진 모션이란 값이 우측에 있는 효과로 갑니다. 효과에 사전 설정값 사진 모션이라는 설정값이 만들어졌네요. 요거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두 번째 클립에 넣어 볼게요. 자, 두 번째 클립도 첫 번째 클립 이렇게 크게 바뀌면서 다음 장면 이렇게 크게 바뀌면서 두 번째 장면이 모션이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 각각 끌어다가 세 번째 클립에도 넣어주고 네 번째 클립에도 넣어주고 전체 이렇게 클립을 선택을 해서 나머지 자, 사진 모션 값을 한 번에 넣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자, 시작 지점으로 이동 가서 처음 0초에다 놓고 스페이스바로 실행해 볼게요. 2초 간격으로 사진이 커지면서 다음 사진, 커지면서 다음 사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전환 효과가 들어갔어요. 모션 값으로 전환되죠. 이번에는 글자 클립마다 그 제목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글자 클립에 모션을 만들어서 사전 설정 저장을 하여서 효과에서 꺼내다가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2 트랙에 기준바를 시작 지점으로 이동 버튼 눌러주고 V2 트랙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T 문자 도구를 클릭하여 프로그램 창에 클릭해 줄게요. 자, 글자 클립이 하나 생겼고요. 프로그램 창에는 커서가 생겼네요. 여기다가 해바라기라고 입력해 줄게요. 자, 선택 도구로 선택해서 객체 조절점이 나오면 이동을 임의대로 해주셔도 되고 오른쪽에 기본 그래픽으로 갑니다. 기본 그래픽에 편집을 클릭해요. 여기 정렬비 변형해서 가로로 가운데 맞춤, 세로로 가운데 맞춤을 해주면 정중앙에 글자가 움직이죠. 이 글자를 약간 키워볼게요. 수동으로 배치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 창 안에 이 투명한 선 두 개의 안내선이 안 보인다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호 여백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 창의 비율을 맞추기로 되어 있는데 50%로 보기, 100%로 보기, 10%로 보기, 맞추기. 자, 글자 편집할 땐 맞추기가 편합니다. 이 상태에서 편집을 하시는 거죠. 글자를 입력했어요. 근데 일일이 글자 크기, 모양, 색깔을 여기서 모양을 지정해주고 자, 여기 7로 가서 색깔을 지정을 했어요. 7로 가서 색깔을 지정을 했고요. 가로로 가운데 맞춤, 세로로 가운데 맞춤 해주고 이 글자가 모션을 넣을 겁니다. 근데 글자 클립을 한 5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Alt 이동해서 클립을 복사합니다. 자, 여기다가 두 번째 클립에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해서 장미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선택 도구로 선택해주고 얘도 가로로 가운데 맞춤, 세로로 가운데 맞춤 해주고
Alt 이동해서 글자 클릭 복사하고 이름만 바꿔주죠. 얘도 더블 클릭해서 양귀비 양귀비라고 입력할게요. 자, 그리고 글자를 Alt 이동해서 얘는 연꽃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연꽃. 자, 글자 클릭 이동해서 국화꽃이죠. 국화.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글자 클립 하나에 모션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름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게 모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글자 클립, 처음 글자 클립을 선택하고 기준바를 클립 위에 놓습니다. 자, 왼쪽 상단의 효과 컨트롤 창으로 올게요. 클립의 시작 부분에서는 글자가 벡터 모션에서 위치 값을 넣을 거다. 위치 스탑워치에 체크하시고요. 위치가 아래로 가 있다. 글자가. 자, 이 아래로 가 있는 장면이 들어갔다. 다이아몬드로 장면 표시라는 뜻이고요. 이 장면이 들어갔다. 자, 글자 클립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이게 X축값, Y축값, Y축값을 드래그해서 글자를 상단으로 끌어올려 줍니다. 너무 끌어올렸네요. 이 정도 끌어올려 줍니다. 그리고 여기 시작점에서 이제 스페이스바로 확인해 보면 글자가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클립,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클립에는 모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글자 클립의 모션 값을 선택해서 선택해서 이 모션 값을 선택해서 FX 벡터 모션에서 우클릭합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사전 설정 저장이라는 곳으로 가요. 여기서 글자 모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글자 모션. 자, 설명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자, 여기다가 꽃 제목이라고 할게요. 확인 눌러주면 오른쪽에 효과로 갑니다. 효과가 안 보이면 이 작업 영역 클릭해서 효과 꺼냅니다. 자, 오른쪽에 스크롤바도 쭉 올려보세요. 그럼 여기 상단에 효과라고 있죠. 효과를 클릭합니다. 그럼 사전 설정이라는 곳에 꺽쇠를 클릭하시면 글자 모션이 들어있네요. 자, 글자 모션을 두 번째 클립에도 넣어주고 세 번째 클립에도 넣어주고 꽃 제목이 다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글자 클립을 전체 선택해서 한 번에 글자 모션을 끌어다가 넣어줍니다. 그럼 한 번에 글자 모션이 들어가요. 확인해 보면 자, 시작 지점으로 이동해서 플레이 시켜 볼게요. 스페이스바. 사진도 커지면서 2초 단위로 바뀌고 글자도 이렇게 장면별로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사진 소스만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빠르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편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효과의 사전 설정이라는 값을 적용을 해서도 빨리 만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션을 사진 비율을 위치를 바꿔가면서 글자의 모션을 넣어서 여기서 저장을 해서 효과에서 그 저장된 사전 설정된 값을 적용해서 클립에 적용해서 빠르게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